꽃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해볼게요. 옛날 깊은 산골에 연수라는 사내가 홀로 살았습니다.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날, 연수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집으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힘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мя옹, 야옹. 연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눈을 헤쳤습니다. 그러자 고양이 새끼 같은 짐승 한 마리가 작게 웅크린 채 떨고 있었지요. 연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끼의 축 늘어진 몸을 보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얼어 죽겠구나. 연수는 품을 열어 새끼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였지요. 연수는 나무꾼 노릇으로 겨우 연명하는 사내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홀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이란 것에 익숙했습니다. 연수는 부뚜막에서 남은 조밥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끼의 앞에 놓아주었지요. 많지는 않지만 배는 채울 수 있을 게다. 새끼는 조심스레 밥에 코를 박았습니다. 그리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요. 연수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굶주려 보이는 것이 가엾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끼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떼지 않고 연수를 바라보았지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신경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새끼는 연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새끼는 연수의 발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끼는 사람처럼 길고 깊게 숨을 고르는 것이었지요. 연수가 아침에 나무를 하러 나가면 새끼는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요. 참 신기한 놈이로구나. 연수는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 새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영리한 짐승이려니 생각했지요. 며칠 후 연수는 마을 주막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닭이며 개가 몇 마리씩 사라졌다더군. 산에 무슨 짐승이 내려온 게 아니겠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호랑이가 굶주리면 마을까지 내려온다는 말이 있지 않소? 하긴 올겨울이 워낙 혹독하니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겠지.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해질녘 깬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지요. 연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끼는 여전히 문 앞에서 연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들어서자 반갑게 다가왔지요. 연수는 새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만져졌습니다. 너는 관계없는 일이겠지. 연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새끼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연수는 새끼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눈길을 다니느라 발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자 새끼는 편안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레 발가락 사이를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톱이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두껍고 날카로운 발톱이었지요. 고양이치곤 너무 컸습니다. 연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이 멈춰졌지요. 새끼는 연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헝겊으로 발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곤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요. 짐승도 굶으면 험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가슴속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갔습니다. 연수는 부뚜막을 뒤졌습니다. 남은 것은 조밥 한 그릇뿐이 고작이었지요. 날씨가 나빠져 나무를 하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사흘째 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연수는 조밥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곤 반은 새끼의 앞에, 반은 자신의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연수는 자신의 몫을 더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끼의 그릇에 담아주었지요. 너는 아직 어리니 더 먹어야 한다. 새끼는 연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은 편했지요. 그날 밤 연수가 잠자리에 들자 새끼는 연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바짝 붙였지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연수는 새끼를 쓰다듬으며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연수는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추위까지 겹쳤던 것이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연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연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젖은 천이었지요. 연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새끼가 곁에 있었습니다. 새끼는 물그릇을 입에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천을 적셔 연수의 이마에 올려놓았지요. 연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계속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끼는 연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연수가 완전히 깨어난 것은 그로부터 하루가 더 지나서였습니다. 새끼는 지친 듯 연수의 곁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밤을 내내 그렇게 간호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연수는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새끼는 지친 듯 연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 게로구나. 연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짐승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연수가 회복되어 마을에 나갔을 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호환이 났소. 주막 주인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어젯밤 김서방네 소가 물려 죽었다네. 목에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더군.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소까지 물어 죽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사냥꾼들을 불러야 하오.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냥꾼을 부르기로 결정이 났지요. 연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끼는 여전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수를 보자 반갑게 다가왔지요. 연수는 새끼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연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끼의 몸집이 날로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워왔을 때보다 2배는 커진 듯 했지요. 털도 두꺼워졌습니다. 부드럽던 털은 이제 억센 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린 채 잠만 잤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새끼는 숨을 길게 고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때로는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고양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수는 더 이상 고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연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짐승은 연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이든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란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짐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막 주인의 딸 은희가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연수 아저씨, 편찮으셨다며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은희는 20살 남짓한 처자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 고운 아가씨로 소문난 이였지요. 연수는 고맙다며 반찬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짐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지요. 짐승은 이제 커다란 개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줄무늬가 선명한 털과 날카로운 눈빛이 분명했습니다. 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요. 짐승과 은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은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연수 아저씨를 해치지 않겠지요. 연수는 은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호랑이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고요. 은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저씨 조심하세요. 사흘 후면 사냥꾼들이 온대요.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지요.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떠난 후 연수는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은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희의 마음을 이해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냥꾼들이 도착한 것이었지요. 산을 샅샅이 뒤져야 하오. 집집마다 돌아보는 것도 잊지 마시오.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연수는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은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였지요. 잠시만 참거라. 내가 시간을 벌어올 테니. 연수는 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냥꾼들이 연수의 집 근처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어이 연수, 집에 이상한 건 없나? 연수는 일부러 집을 비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둘러봐야겠네. 사냥꾼들이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수는 재빨리 앞을 막았습니다. 제가 열병을 알아. 들어오시면 옮을지도 모릅니다. 사냥꾼들은 움찔했습니다. 열병은 마을에 퍼지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사냥꾼들은 코를 막으며 물러났습니다. 연수는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방 안에서 짐승은 낮은 울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경계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연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짐승을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주막 주인이 연수를 찾아왔습니다. 연수, 잠깐 나와보게. 주막 뒤편에는 은희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노파는 연수를 보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한테 들었네. 자네 집에 호랑이가 있다지? 연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네. 나도 젊었을 적에 본 적이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그래. 내가 10살 때였지.
우리 아버지가 산에서 다친 호랑이 새끼를 주워 오셨어. 그때도 지금처럼 혹독한 겨울이었지. 노파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새끼를 석 달 동안 보살폈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말이야. 그러고는 산으로 돌려보냈지. 그 후엔 어찌 되었습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그 후로 우리 집엔 짐승의 해가 없었어. 산짐승들이 우리 밭을 건드리지 않았고 호환도 일어나지 않았지. 노파는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랑이도 목숨을 건 은혜엔 발톱을 거둔다네. 하지만 자네 조심해야 해. 조심이라니요? 사람들은 모른다네. 짐승도 마음이 있다는 걸 말이야. 노파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를 지키려면 각오를 해야 할 걸세.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연수는 정체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이 호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연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사냥꾼들이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새벽녘 연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 연수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가리켰지요. 내가 있을 곳은 저기다. 이제 돌아가거라.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다. 호랑이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턱을 넘지 않을 뿐이었지요. 연수는 호랑이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가지 않는 게냐? 연수는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는 연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가면 안 된다고. 연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호랑이는 천천히 연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부비었습니다. 연수는 호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연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 낯선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이었지요.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랑이가 방 안가득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양이도 큰 개도 아니었습니다. 낮은 천장을 스칠 만큼 커다란 호랑이였지요. 줄무늬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눈은 호박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연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연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내 본 모습을 보는구나. 호랑이는 연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코를 연수의 손에 가져다 댔지요.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렵지 않다. 내가 나를 해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호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이 집을 둘러쌌습니다. 거기 있는 걸 알고 있다.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오늘 밤 소 3마리가 물렸다. 발자국을 따라왔더니 이 집으로 향하더군. 연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0여 명의 사냥꾼들이 창과 활을 들고 집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연수, 내 집에 호랑이가 있지? 당장 문을 열어. 연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틈에서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은희는 떨리는 눈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은희야, 물러서거라. 위험하다. 주막 주인이 은희를 붙잡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사냥꾼들이 횃불을 집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연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들을 공격하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호랑이를 내줄 수도 없었습니다. 연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잠깐, 나가겠소. 연수는 호랑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잠시만 참거라. 내가 해결하고 올 테니. 호랑이는 불안한 듯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단호했지요. 연수는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연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냥꾼들이 일제히 창과 활을 겨누었습니다. 연수, 비켜서. 그 짐승을 끌어내야 한다. 안 됩니다. 연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소들이 물렸다. 그건 다른 짐승의 진일 것입니다. 제 집에 있는 호랑이는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사냥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집에 들였다니 내 정신이 온전하냐. 그 짐승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연수는 스스로 화살 앞에 섰습니다. 이 짐승을 건드리려거든 저를 먼저 쏘십시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하지만 연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횃불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수 앞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가로막았지요. 연수는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물러서거라. 내가 다칠 것이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일었지요.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발톱을 세우지도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지요. 대신 산을 향해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호랑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수는 호랑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감사와 작별이 담겨 있었지요. 가는 게냐?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곤 연수의 손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연수는 눈물을 참으며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가거라. 산에서 편히 살아라.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가 공격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말이지요. 달빛이 호랑이의 등을 비췄습니다. 은빛 줄무늬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호랑이는 산 입구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수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곤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연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호랑이가 그냥 갔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 오히려 연수를 지키려 했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사냥꾼 중 한 명이 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못 봤던 것 같소? 소를 문 건 다른 짐승이었을게요. 다른 사냥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발자국도 다시 보니 다르더군. 그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지요. 은희가 연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지요. 주막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연수, 미안하네. 우린 몰랐어. 늙은 노파도 함께였습니다. 호랑이도 마음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을 게야.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연수는 홀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호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지요. 소도, 닭도, 개도 다시는 물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호랑이가 마을을 지켜주는 게 아닐까? 연수가 은혜를 베푼 대가인가 보오. 연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수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연수, 나무 좀 베어주게. 연수, 이 쌀 좀 받아. 사람들은 그가 호랑이를 구한 사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은희는 말없이 연수의 집을 오갔습니다. 아저씨, 반찬 가져왔어요. 고맙구나, 은희야. 은희는 연수의 집을 청소해주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연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큰 바위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일어나려 해도 통증에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큰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천천히 연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곁에 몸을 낮췄습니다. 연수는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호랑이는 연수를 등에 태우라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집 앞에 내려놓고 호랑이는 연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게로구나. 호랑이는 한 번 울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호랑이는 가끔 연수를 도왔습니다. 산에서 큰 멧돼지가 나타나 연수를 위협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쫓아냈습니다.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호랑이는 사냥한 노루를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연수는 그럴 때마다 호랑이에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있어 든든하구나. 어느 날 저녁 연수는 산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으르렁. 멀리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연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인사 같았지요. 연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을 덜어냈지요. 문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든 배고프면 오너라.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 드리는 거예요? 옛 친구에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은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호랑이의 울음을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산엔 영험한 호랑이가 산다네. 사람을 해치지 않고 마을을 지켜준다더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호랑이도 마음이 있대. 은혜를 갚을 줄 안대. 연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것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돈다고 말이지요. 베푼 은혜는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가장 필요한 순간의 말입니다. 연수는 한 마리 짐승을 구했습니다. 그 짐승은 연수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았지요. 작은 선행이 큰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